특강 문학 개념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정주용의 춘설인데요. 자, 시에서의 세 가지 특성이 뭐죠? 음악성하고 형상성하고 함축성이죠. 자, 그 개념에 맞춰서 여러분들 한번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수능 특강이 없는 친구들은 구입을 하시든가요? 아니면은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PDF 파일로 있으니까 이거 다운받아 가지고 뭐 그래봐야 몇 페이지 안 될 거예요. 아직까지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못 만나 뵙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그렇게 출력이라도 하셔가지고 제 요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정주용의 춘설 들어가겠습니다. 문 열자 선뜻, 문을 열었어요. 그죠?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다. 저 멀리 있는 산이 이마에 차갑다라는 거죠. 차갑다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형상성으로 치면은 촉각적 심상이죠. 근데 저 먼 산이라는 게 이렇게 이마에 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시각적 이미지도 있고요. 청각적 이미지도 있죠. 차라 선뜻하고 느낌표 들어가 있는 거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 영탄법이고요. 근데 영탄의 종결이다, 종결음이다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어때? 저 뒤에 있는 서술어를 봐야 되겠죠. 이마에 차라, 이마에 차갑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수절 와,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경칩이에요. 그죠?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죠. 입춘에서 경칩 사이에 있는 절기가 우수절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늦겨울에서 아직 초봄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죠? 자, 우수절이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면 산 여러분들 꼭대기 그죠? 산마루잖아요. 그죠? 산마루와 서늘롭고 빛난 이마바지라다. 정말 산과 내가 여러분들 대면한 상태예요. 그죠? 자, 얼음 금가고 여전히 아직 추운 상태죠.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옹송거리며 왕 이렇게 숨기고 있어. 그지? 움츠려 있으면서 살아난 양이 살아난 그 모습이 아마 꿈같기에 설어라. 좀 이따 설어라는 중의적 의미로 해석되니까 그건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설어라 영탄 미나리 바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 기던 정말 꼼짝도 하지 않던 물고기가 뻑뻑 그지? 드디어 여러분들 입이 오물거리는 정말 여러분들 이제 겨울에 움츠려 있던 생명들이 하나씩 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오늘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눈이 내리더라고요. 바람도 몹시 불고요. 자, 근데 이건 뭘까요? 봄을 재촉하는 눈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 김춘수의 시 중에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서도 보면은 그 눈은 3월에도 눈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3월에 내리는 눈은 겨울로 들어가는 눈이 아니라 봄을 재촉하는 생명력의 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핫옷 벗고 핫옷은 두터운 겨울옷. 이 겨울옷을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이제 춥고 싶어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가는 이 추위를 내가 뭐하고 싶다? 느끼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봄을 기다리고 있는 시적화자의 설렘을 표현했으니까 뭔가 앞뒤가 지금 모순되게 맞지 않죠? 역설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위거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외부의 전경. 외부의 전경이 뭐예요, 여러분들? 선경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깥에 보이는 이마바지를 한다. 그 다음에 산 맷뿌리가 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외부의 전경에 선경, 경치경자 먼저 경치를 바라보고 후에 뭐한다 여러분들? 자기의 내면의 시선이라는 건 뭐예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썼나요, 여러분들? 꿈같기에 서러라, 그지? 그 다음에 죽고 싶어라. 이런 거는 화자의 정서. 그래서 선경, 후정의 시상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1번 선택지는 맞습니다. 2번. 감탄형 서술어라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 감탄 부호를 뜻하는 게 아니라 감탄형 서술이라고 한다라면은 뭐뭐 하는구나. 그러니까 차라 향기로워라 했지만 이게 표면적으로는 명령형 어조가 되겠죠. 그죠? 그러나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감탄용으로 볼 수 있는 서술어, 어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풍경에 대한 소회가 뭐야? 소회라는 건 자기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마음 상태, 그지? 이것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맞고요. 3번 색채감을 나타낸 시어라 그랬어. 그러면 색채감을 나타낸 시어라면은 색깔과 관련된 구체적인 용어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흰 옷고름, 흰색.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들? 미나리 파릇한 세숫, 파릇한. 이런 것들 보면은 색채어가 쓰였다. 그래서 색채감이 나타난 시어를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서 감각이라는 뭐예요, 여러분들? 시각이건 촉각이건 미각이건 오감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형상화한 거 맞고요. 형상성. 자, 그 다음에 4번 시각적 형상, 시각적인 형상의 이미지를 촉각적 감각으로 전이시켰다. 오, 저 먼 산이 여러분들 뭐야? 차갑다 그랬었지, 그지? 이마바지 하면서요. 그 먼 산은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땡겨지는 거예요, 그죠? 아, 차가워.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다?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다. 역시 모더니즘 시인 회화주의 정주용 답습니다. 답은 5번인데요.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시간의 흐름이라 그러는데 시상전개 방식이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선경후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서 화자의 정서의 변화라 그러는데 정서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뭐야? 지금 춥지만 여러분들 봄이 오는 것에 대한 설렘이죠. 그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의 변화는 없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다음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억의 서러라가 다음에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할 때 각각의 경우에 기억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추측하여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라 그랬어. 서러라. 해석하는데 서러워라라고 중의적으로 해석해보자. 그러면 봄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동안 겨울에 여러분들 꽁하고 움츠려 있던 것이 여러분들 그지?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겨울 내내 그렇게 움츠려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생명들을 봤을 때 서럽게 느껴지는구나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낯설어라 하면은 뭐야? 봄이 왔어요. 근데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지. 그럼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꿈틀꿈틀 움틀움틀 그지? 움트는 것이 뭐야? 낯설기만 하더라 해가지고 중의적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윗글의 제목인 춘설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라 그랬습니다. 춘설, 곧 봄눈은 흔히 꽃샘추위라는 말과 어울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저지하는 뭐야, 여러분들? 그럼 뭐야? 장애물이나 방해물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 춘설은 오히려 봄에 뭐다, 여러분들? 생명력을 재촉하거나 생명력을 돋보이게 하는 소재이자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거 시하고 함께 여러분들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요거와 함께 같이 꼭 공부해 두시기로 합시다. 자, 두 번째 시의 내용에서의 개념 파악에 있어서의 작품이 뭐냐? 이번엔 여러분들 고려 가요 중에 소교 중에서 정석가에 해당합니다. 자, 정석가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샥샥이 쉐모레 벼랑에 나나. 정말 삭삭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음성 상징을 하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바삭바삭 밟았을 때 바삭바삭한 쉐모레라고 하면 쉐자가 여기서 무슨 새냐?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새가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가늘 새자가 되겠지, 그지? 자, 가늘 새자면은 이렇게, 그지? 가늘 새. 그러면은 가는 모래잖아요, 그죠? 가는 모래니까 입자가 고운 바삭바삭한 새모래 벼랑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벼랑에 여러분들 바삭바삭한 모래가 있어. 그러면 이 모래에다가 여러분들 뭐 한대요, 여러분들? 구운 밤 닷대를 심어요. 구운 밤이니까 군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군밤 닷대를 심었어. 상징적으로 하나만 그려볼까요? 그러면 밤이 익었잖아, 그지? 익은 밤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뭐 한다? 음이 돋아난다. 즉 뭐야? 싹이 튼다라면은 나는 님과 헤어지겠다. 유독하신 님과, 즉 덕이 있으신 님과 나는 헤어지겠다. 여야와지다. 전부 다 반어법이 되겠죠. 고전문학에서 여러분들 역설법은 없어요. 반어법만 존재한다. 다시 한번 해석 들어갈게요.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나나는 여음이라 그랬었고,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습니다. 그 밤에서 우미 돋아 싹이 나거스야. 그 밤이 우미 돋아 싹이 나거스야. 유독하신 님을 여외하지다. 여의다죠. 여의다가 뭐야? 헤어지다죠. 그러면 나는 님과 헤어지겠대. 근데 이 상황이 절대 벌어질 수 없겠지. 근데 이건 역설법은 아니고 역설적 상황이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나는 님과 헤어지겠다. 그럼 뭐야, 여러분들? 서쪽에서 해가 뜨면은 나는 님과 헤어지겠다.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영원히 그대와 함께 있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죠?
자, 3년 들어가겠습니다.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옥은 옥돌이에요. 그죠? 돌이잖아요. 돌. 그러면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사교이다는 새긴다라는 얘기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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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래서 옥으로 또 연꽃을 새깁니다. 그 바위 위에 여러분들 뭐 한다? 접주하요이다. 접주가 뭐예요, 여러분들? 접주는 접붙이기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옥으로 된 여러분들, 자, 바위가 있고 일단 바위 위에 옥으로 된 여러분들 연꽃을 새겼다 그러지? 그럼 이것도 돌팅이, 이것도 돌팅이, 그지? 이걸 접주를 했다고 해서 여기서 삼동에 핀다. 삼동이라는 건 뭐야? 새송이의 꽃이 피건 아니면 여러분들 뭐야? 12월, 1월, 2월인 겨울, 그지? 3개월의 겨울 동안에 꽃이 핀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겠지. 똑같은 상황 설정한 거죠. 그래서 그 꽃이 삼동에 피것이야. 그 꽃이 삼동에 피것이야. 유덕하신 님을 여야와지이다. 나는 덕이 있으신 님과 헤어질 거예요. 절대 헤어질 리가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무쇠로 철릭을 말하. 철릭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무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쇠로 돼가지고 탁탁탁탁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쇠로 철릭을 말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갑옷인데 이건 쇠로 된 갑옷이잖아요. 그죠? 야우, 여러분들 아이언맨 옷이 여러분들 따를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따라요. 자, 그래서 철사로 또 주름을 박아요. 그죠? 모든 게 쇳덩어리예요. 그 옷이 다 허릇이야. 그 옷이 다 떨어진다라면, 너덜너덜 떨어진다라면 뭐한다? 나는 님과 헤어지겠대. 이 옷 여러분들 평생 입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뭐다? 헤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6년인데요. 자, 6년은 요거는 서경별곡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지신달. 지신달은 떨어지다죠. 그러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그러면 여러분들 진주목걸이라 생각해보자. 그러면 뭐야,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을 엮어놓았지, 그지? 실에다가 엮어가지고 이렇게 엮어놨을 거야. 자, 우리의 엮인 사랑이야. 근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 하강이 미지고 뚝 떨어지면서 구슬은 팡 하고 태워버렸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우리의 엮인 사랑은 산산이 부서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끈있단 그 칠이니까 이 끈은 뭐야, 여러분들? 그 엮었던 줄은 그대로 있다 이거지. 그 끈이 여러분들 밑에 뭐라고 연결해야 돼? 신하고 미들 신자 있죠? 미들 신하고 같이 붙여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끈은 끊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서리적 표현 썼죠, 그죠? 그러면서 절대 끊어질 리가 없다. 그래서 전원회를 외우고 여신들 이소 고문 강세보조 전미사니까 외롭게 그치? 그럼 어떻게 돼? 1000년 동안을 우리가 외롭게 여다 지내다 외롭게 지낸들 우리들의 믿음이야 끊어지겠냐 이거지? 막 불타오르던 사랑 정도는 깨지고 없어질지언정 우리의 여러분들 인간적인 믿음만큼은 영원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좀 빨리 했는데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위거래 제2연에서부터 제4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자 한다.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ABC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고 2연에서 4연 전체의 함축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D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자, 2연, 3연, 4연 나와 있는데 덕망 높으신 임과 이별하겠다 했는데 자 근데 이연에서는 여러분들 뭐라 그래? 구운밤 닷대. 그러면 지금 뭐야? 군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군밤이 여러분들 뭐야? 여기서 단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고 복합어에는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굽다의 어간의 어근이 되고 밤은 명사니까 어근이죠. 어근의 결합이죠. 합성어야. 자, 그럼 보세요. 구운 밤 닷대를 그러면 구운 밤을 가로 안에 들어갈 A는 뭐야, 여러분들? 구운 밤이죠. 구운 밤을 모래벼랑에 심어 싹이 튼다. 에이, 모래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 물을 머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싹이 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운 밤이니까 익혔다라는 거잖아. 익은 밤에서 무슨 싹이 나겠습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들. 옥으로 새긴 연꽃을 바위 위에 접붙였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그렇게 해서 꽃이 핀다면 이란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B에 들어갈 말은 꽃이 핀다면 새송이의 꽃, 겨울에 꽃을 피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연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무쇠로 트릭을 만다 그랬었죠, 그죠? 그러면 무쇠로 마름질을 하여 철사로 바바바박 주름을 박아서 만든 철릭 갑옷이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다 떨어진다면 나는 님과 헤어지겠다. 그래서 C에 들어갈 말은 뭐다? 떨어진다면 아니면 헌다라면 너덜너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2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윗글의 6년에 대한 설명이다.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뭐냐?
자, 여섯 번째 여는 유추적 발상에 의해 구성된 노래이다. 화자는 자신과 이미 이별한 상황과 끈에 꿰어져 있던 구슬들이 바위 위에 떨어진 결과 그 구슬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조각조각 흩어지는 거지. 이 흩어져 있는 상황을 나란히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져도 구슬을 깬 끈, 즉 믿음의 끈이지 이 끈은 끊어지지 않듯이 자신과 이미 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믿음만큼은 여전할 것이라는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야? A에 들어갈 말은 뭐다? 흩어져 있는 상황, 흩어져. B에는 믿음 정도로, 믿을 진짜, 그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들어갈게요. 자, 위글의 시어에 대한 이해다.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2연에서 세모래와 벼랑, 그 다음에 3년에서의 바위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맞죠? 대단히 여러분들 척박한 곳이죠.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야? 무정명사택이죠, 여러분들. 그치?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들 밤이 자라고 싹이 올라오고 우미 트고 이 바위 위에 여러분들 뭐 하는 거야? 오그라든 또 돌멩이를 여러분들 접붙였을 때 얘가 생명력을 갖고 싹이 나거나 새송이에 꽃이 피거나, 그치? 오,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보세요, 여러분들. 2연에서의 구운 밤과 4연에서의 무쇠로 재단한 천릭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존재를 표현해.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는 뭐야? 구운 밤이죠. 밤을 구웠잖아요, 그죠? 요거는 생명력을 잃었겠죠. 근데 무쇠 자체는 원래 여러분들 생명력을 잃은 존재가 아니라 원래 쇠 자체가 생명이 없어요, 그죠? 얼토당토않는 선택지였습니다. 니은은 될 수 없겠죠, 그죠? 자, 디귿 보세요. 3년에서의 옥과 6년에서의 구슬은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을 표상한. 이거는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여기서의 옥은 뭐예요, 여러분들? 생명력이 없는 옥은 비싸긴 해요, 그죠? 하지만 이 옥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생명력이 없는 돌덩이에요, 그죠? 이 돌에서 여러분들 꽃이 핀다라는 건 생명력이 생긴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게 여러분들 본질입니다, 아시겠죠? 구슬도 마찬. 구슬은 뭐예요, 여러분들? 구슬은 뭐로 봐야 될까, 여러분들? 구슬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사랑이잖아요, 그치? 구슬은 자체는, 그치? 사랑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랑은 여러분들 영원할 수 없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변하는 속성을 지닌 어떤 가변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고, 거기에 있는 끈은 여러분들 뭐다, 여러분들? 불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고, 이것은 영원할 것이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안 되겠죠, 그죠? 자, 리얼 보세요, 여러분들. 4연의 철사와 6연의 끈은 오래도록 존속된다는 속성을 가진다. 뭐라 볼 수 있습니까? 철사 여러분들 묶었죠, 철이, 그죠? 그럼 바느질 했잖아. 마름질에 그지? 바느질에 마름질을 했잖아, 그지? 이 옷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지? 헐지 않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헌다라면 나는 너가 헤어지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끈도 여러분들 영원한 속성을 지니는 거죠. 여기서는 왜 구슬은 가변적인 속성 빵 하고 깨져버리는데 끈은 여러분들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둘 다 여러분들 불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냐? 소설의 서술상 특징이다. 자, 소설을 제가 얘기할 때 소설의 3요소가 뭐예요, 여러분들? 소설의 3요소. 소설의 3요소는 여러분들 인물, 사건, 배경이 아니죠. 즉 여러분들? 주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주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성.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문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구성에는 3요소가 뭐예요? 구성의 3요소. 이게 뭐가 나와? 인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인물과 사건과 그 다음에 배경이 있을 거야, 그치? 자, 인물들 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 가치관이 다르겠지? 인물들의 가치관이라든가 인물들의 성격이 있지, 그지? 이런 것들이 대립이 생길 거야. 이게 생기면서 뭐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갈등이 증폭되겠죠? 갈등에는 여러분들 소재라는 것이 꼭 여러분들 양념처럼 써요. 그래서 소재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자, 이 갈등이 증폭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사건이 터지는 거지. 사건이 여러분들 해결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주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뭐다? 백그라운드인 배경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리고 문체상 특징하면은 문체는 여러분들 수능이나 내신에서 뭐하고 같이 결부지어야 될까? 요거는 여러분들 시점의 문제와 결부짓자 알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소설 제일 먼저 볼 때 뭐라 그랬어? 1초 스캔한다 그랬지? 징 하고 스캔하니까 어떻게 돼? 큰 따옴표가 많은지 아니면 없는지를 확인하자. 그리고 큰 따옴표가 없는 부분에서 뭐 하자? 1인칭 대명사 나나 내나 우리를 찾자 이거죠. 그죠? 자, 요 세 가지. 그지? 이래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이 소설을 처음 들어가 볼게요. 자, 성석재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자,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자, 인물라면 체크 들어갑니다. 황영석 체크, 그 다음 황만근 체크. 그러면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병소가 뭐예요 여러분들? 화장실이죠. 변소의 분뇨, 똥오줌이죠.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여기서 게임이 끝났어요. 1인칭 대명사가 없죠. 그리고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어디 있어?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누가? 황영석이가. 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3인칭 전지적 작가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갑니다. 만그의 자식이 있었다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싸나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일을 했을 것이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 군밤 나왔을 때 군밤은 뭐였어? 그때는 합성어였었지? 요 군말은 뭐야 여러분들? 여기서 군더더기의 군 뭐야 여러분들? 군것질할 때 군. 여기 있는 살이 무슨 살? 군살. 그치? 그러면 뭐야? 요거는 군이 접두사가 되겠죠? 말은 명사이자 어근이 되고. 그치? 그러면 요거는 뭐야 여러분들? 파생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계속 가겠습니다.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번글번글 웃으면서 망거이가 있었으면 저 그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거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마을 회관 곁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의 판 마을 공동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곰 삭히는 거죠. 삭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어. 황영석처럼 제가 펐다고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황영석은 약간 좀 이기적인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공인 망거이는 뭡니까 여러분들? 공평무사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착한 사람이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과부죠. 혼자 몸으로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그럼을 가져다 주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배려죠. 지도 사실은 바보이면서 그치? 자, 배려하는. 망거이한테 물어보자. 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자꾸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망건이의 성품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망건이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건이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면 시비 옳고 그름. 그지? 옳고 그름을 물으러 가면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 끝나버렸다. 또는 물어보나마나 명약관야 뭐야 여러분들? 불보듯 뻔한 명약관화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덜먹였다. 망거이도 알기다. 이런 식으로.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만거이가 자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 없게 되었던 거죠? 그 농민 골기대회 하는 날이었었죠. 아마 진짜 제 아버지가 이 당시에 상주군청에 계셨을 것이고 동네 여러분들 농민들 골기대회가 있는 날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날 여러분들 농민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데모를 하는 날이겠죠. 집회를요. 그죠? 그리고는 마을 이장들한테 다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트랙트, 콤바인 아니면 제일 흔한 경운기 이것을 몰고 가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장 비롯한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트럭이라든가 멀쩡한 것들을 타고 가고 황마인거인만 고지고대로 말 듣고 경운기 타고 갔던 거예요. 가보니까 뭐 아무도 없고요.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실 옛날 시골에 여러분 경운기 사고 많이 났어요. 자, 뭐 반사판도 안 붙였었고요. 근데 갑자기 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스테이키처럼. 자, 그렇게 해서 많이들 죽곤 했었죠. 그러니까 만거이도 그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딱 꼬라박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 얼어 죽은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바로 이 마을에서 이제 황만건이가 부재라는 사실. 자,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거이가 황만거이 노래 아니 황만건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단호하게 크게 소리쳐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 쉰 뒤에 만거이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분, 찌번, 역근, 팔푼, 누바리 하고 빠르게 센다. 마지막으로 그래 방근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에는 황만건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더라 이거죠. 황은 성을 말한다. 신대 1, 2는 황씨들이 모여 한 50리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2년 전에 귀농한 민씨 같은 타성바지 굴러온 돌이죠, 여러분들. 그죠? 타성바지는 귀농한 거죠. 타성바지는 황씨 집안의 대릴사위로 들어온 노씨를 포함 전체에서 2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신대, 세터, 신촌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세터. 그래서 신대리 여러분들 저기 내비 찍어보면 되게 많습니다, 전 지역에. 자, 그래서 세트라는 이름이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이다. 황만건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그를 베고 있었죠, 여러분들. 뱃속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남편을 여의고 황만건을 낳았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들이면 유복자, 딸이면 유복녀라 그러죠. 자, 그래서 황만건을 낳은 까닭에 항렬을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 집에서 우르르 보이는 산이 바로 만건산에서 이름을 받았어요. 만건산은 신대 1, 2에서 3리까지 띠 모양으로 둘러있는 천곡지에서 여러분들 지가 연못지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그치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또한 사철 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 뭐야?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터가 만들어진 거야. 그가 바로 신대 1, 2, 3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사철 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하고 있다. 만건산의 천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모여 한 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대이다. 이쯤만 해도 황만건이라는 이름이 그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백분 무엇을 이름인가? 황만건이 땅바닥에 넘어진 횟수가 100번임을 말한다. 황만건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자주 넘어졌는데 동네 사람들 말대로 자주 아는 척하는 윗마을 황학수의 말맞다나 평형감각을 관장하는 소뇌가 미발달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빠지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동네에서 툭 소리가 나면 홍시 떨어지는 소리. 왜? 상주가 여러분들 뭐야? 감나무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꽃감으로도 유명하고 사실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 상주 시내 가면 여러분들 저기 가로수가 뭐예요? 가로수가 감나무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저기 주차 잘못했다가는 이건 홍시가 툭 떨어져 가지고 본네트에 세차하기 상당히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홍시 떨어지는 소리 아니면 황만건이 넘어지는 소리라고 여겼다. 누군가 황만건에게 도대체 하루에 몇 번 넘어지는지 세어보라 했다. 기왕 넘어지는 거 셈공부나 하라는 충고였겠다. 저녁 때 어린 황만건에게 몇 번 넘어졌는가 물으면 황만건은 손가락을 꼬집고 발가락도 꼬집어가면서 뭐한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베베 꽈가며 용을 썼지만 그런데 황만건은 언제부터인가 그런 물음에 명쾌하게 100분이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하루에 100번, 한 달에 100번, 1년에 100번, 평생 100번. 100은 황만건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였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어리숙하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멍청한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못났어요. 못났다라는 거는 그죠? 좀 지적인 수준에서
안타까운 거죠. 우리 동네, 제 동네에도 여러분들 가끔 놀러 와요. 여러분들 영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라고 하지만 저보다 한 10살 더 많습니다. 근데 뭐 그냥 동네 바보예요. 아시죠? 우리는 좀 그걸 좀 순화해서 동네 보바라고 하는데 동네 보바 형이 있어요. 그 동네 보바 형이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실제. 그러면 제가 막걸리도 따라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보다 뭐 좀 많긴 하는데 저랑 같이 말을 트는 사이인데 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안타까운데 우리 집 와서 일 잘해줍니다. 물론 아버지가 일에 대한 그지 대가는 충분히 주십니다. 자, 그래서 봐봐. 자, 찌번은 면사무소가 있는 봉대장터의 국수가게 주인이 보태준 별명이다. 어느 날 열선어 산란 더벅머리 황만근이 국수를 사러 와서는 가게 문 안에서 이렇게 말했어. 국지 찌번었지만 쪄요. 자, 국수 장수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 황만근은 신중하게 손가락을 헤아리더니 다시 국지라고 하면서 가게 주변이 온통 화나도록 널려 마르고 있는 국수 가닥을 가리켰어요. 자, 그러고는 찌번이라고 했는데 주인은 그 말을 그의 손에 들린 10원짜리 지폐를 보고 겨우 알아들었던 거죠. 어린 시절 황만근은 혀가 짧았던 거예요. 그죠? 찌번, 국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별로 황만근의 성격을 평가했다. A와 B에 쓰라. 자, 장면 여씨 노인에게 걸음을 더 자주 가져다 줬다. 왜 여러분들 과부로 살고 있는 그지 안타까운 거 이거를 여러분들 헤아릴 줄 아는 황만근이죠. 그럼 여기에 성격 뭐예요, 여러분들? 본인도 약자이면서 배려하는 성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분쟁을 종식시켰어. 얘들아 그거 아니야. 내가 볼 땐 이래.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모든 것을 종결지었다. 자, 그 다음에 명약관하라는 여러분들 뭐야? 불보듯 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명약관한 일을 두고 황만근이 거명되었다. 즉 뭐야 여러분들? 어리숙하다. 내지는 뭐다? 숙맥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위거래 서울상 특징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사실 여러분들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1번 선택지 보세요. 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관찰 결과를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오, 여러분 객관이라는 말 들어가면은 보다 사실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보시는 게 더 맞고요. 2번 부차적인 인물은 부수적인 인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이 부수적인 인물들, 부차적인 인물들의 언행을 통해 주인공의 내적 갈등 아니죠. 주인공의 여러분들 뭐다?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죠. 성격. 그 다음에 3번 과거의 장면을 삽입하여 주인공의 성격. 과거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에피소드 1, 2, 3, 4 나와는 있는데 이게 주인공의 성격이 변화된 거다? 아니야. 얘 일관되게 착했고 일관되게 공평무사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지. 자, 이거 틀리고요. 4번 주인공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우호라는 말이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버두자에다가 여러분들 뭐야? 좋아할 옥자잖아, 그지? 친구를 좋아한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긍정적 입장이라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 이 소설에서 여러분들 뭐야? 그 서술자 있죠, 그죠? 서술자는 작품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황만근은 작중인물이고 주인공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황만근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다. 긍정적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 4번입니다. 5번 선택지 보시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연속적 사건 전개.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평면적 구성이지. 그거를 되돌아가서 에피소드 1, 2, 3 가잖아. 그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입체적 구성이나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연속적 사건 전개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죠? 말도 안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보세요. 기억의 서사적 기능이다. 자, 기억의 서사적 기능. 자, 기억이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황만근이가 만근이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 하면서 여러분들 황 하고 부르면은 그지 만근 하잖아요, 그죠?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서사적 기능이 있을까요? 1번 비장한 장면을 해학적 분위기로 반전시킨다. 요건 여러분들 오히려 어디에서 판소리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흥보가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슬픈 장면이에요. 비극적 장면이에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 적벽가라든가. 그런데 그거를 뭘로 여러분들 유머로서 웃음으로써 성화시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1번 선택지를 쓰셔야지 지금의 상황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2번 주인공의 운명이 어떻게 귀결됐지? 귀결은 여러분들 종착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죠, 그죠? 자, 3번 주인공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호의를 보여준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놀리는 측면도 있죠, 그죠?
자, 4번 주변 인물들이 주인공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되는 단서. 단서는 실마리, 웃기는 소리. 자, 새로운 시각 무슨 그런 거 없죠. 자, 5번 선지 보세요. 주인공의 성격을 보여주는 과거의 사건. 좀 어리숙하고 착하고 그죠? 좀 바보스럽고 요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사건들을 소개한다. 그러니까 봐. 요 5번 선지가 과거의 사건들을 소개한다. 그럼 역순행적 구성이다. 역순행적 구성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 2번에 5번 선택지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사건 전개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소설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이론은 나와 있는데 자, 그럼 바로 저런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문하고. 자, 이춘풍전이네요. 고전소설. 평양기생 추월에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사실 먼저 요거 얘기하기 전에 그죠? 자, 고전소설이라는 게 여러분들 언제적 소설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최초의 고전소설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언제적 소설인가요? 고려시대? 아니죠. 신라? 아니죠. 조선시대죠. 그러면 여러분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하면은 매월당 김시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매월당 김시섭이가 쓴 게 금오신화예요. 그죠? 자, 금오신화 안에 있는 작품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생규장전, 만복사, 저포기, 치유부, 벽정기 해서 막 있단 말이에요. 자, 금오신화는 자 김시섭이가 썼어요. 김시섭은 여러분들 언제적 사람이야? 세조 때 사람이야. 이게 수양대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홍길동전은 여러분들 작자 미상이라고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누가 허균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로 보자. 그죠? 홍길동전. 이걸 여러분들 뭐 작자 미상이 되건 아니면 여러분들 허균이 됐건 간에 허균이 살았다? 언제적? 여러분들 허균이 살면은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광해군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이래 되면 이게 다 언제야? 조선이지. 그치? 그러면 조선시대 소설이에요. 그리고 사실 모든 대부분의 소설들은 결국 조선 후기에 때 이거 빵 터져버리거든요. 이때 소설들을 주로 여러분들 수능에 냅니다. 자, 그러면은 소설이라는 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조선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소설은 시대를 반영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시대를 파악을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거꾸로 자, 이제 조선시대로 한번 가볼까? 조선시대는 일단 아주 빨리 할게요. 조선시대는 일단 여러분들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회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남성의 여러분들 못난 점을 지적하는 거야. 일종의 페미니즘 소설인데 여성주의 문학인데 뭐 장기전도 있고 박시전도 있고 심지어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나 여러분들 변장을 여지 뭐래요 여러분들 남장으로 변장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 당시 사회가 너무 견고한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소설에서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중심 사회였다. 두 번째 뭐다? 여러분들 양반 중심 사회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야? 양반에 대한 여러분들 풍자 들어갈 수 있겠지. 연안박지원의 양반전이라든가 호지 아니면 봉산탈춤이라든가 안동의 뭐야 여러분들 하회 별신구 탈놀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 뭐야? 유교적 가치관이 중심이었었지. 그럼 유교는 여러분 삼강오륜인데 굳이 얘기하면 뭐야? 충효열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충하면 여러분들 뭐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토끼전 같은 경우 되겠죠, 그죠? 효하면은 심청전 나오겠죠? 열하면은 뭐야? 열려잖아요, 여러분들. 춘향전에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열려춘향 수절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야? 한 남편만을 섬기는 그래서 충효열을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을까? 그래요, 여러분들 두 번의 큰 전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전란.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임난하고 여러분들 병자호란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임난하고 호란 때 우리나라 된통 깨졌지, 그지? 소설에서도 깨져야 될까? 그럼 너무 비참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뭐야? 임진록이라든가, 여러분들 뭐야? 여러분들 임경업전이라든가, 박시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복수를 하는 이야기로 가서 소설이라마 읽으면서 그지? 키득키득거릴 수 있는 어떤 심리적 보상? 그 정도 차원에서 수능에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가 여러분들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몽짜류 소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몽짜류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유명하게 구운몽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옥루몽 이런 작품들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들어가 볼까요? 뭐가 있을까나?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연애 소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연애가 평생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연애 소설은 결국 여러분들 뭐로 가니? 여러분들 결혼으로 가야 돼. 근데 결혼이 쉽지가 않아. 옛날에 지금이야 여러분들 그지? 당사자끼리 사랑하고 이러면 뭐 조금 맞고 하면 결혼하는 거지만 옛날엔 집안과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으로 가면서 뭐가 나온다? 혼사장애 소설이 나온다. 알겠지? 혼사장애.
혼사장의 소설이 나온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뭔가 하면은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축첩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축첩제도라는 건 여러분들 뭐야? 퍼스트, 세컨드, 서드식으로 그죠? 아내를 열어둘 수 있겠지. 그런데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뭐야 이런 칠거지약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싫어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질투예요, 그죠? 그래서 첩첩간에 뭐가 된다, 여러분들? 처와 첩간에 갈등이 생긴다. 근데 이게 8번에 뭐하고 연결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신분제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신분제 중에서 뭐야, 여러분들? 적서차별이라는 게 있어. 적자냐 서자냐. 그래서 여러분들 뭐야 문과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적서차별 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적서차별 제도가 생기는 거 첩첩간에 이거 그치? 그래서 요렇게 연결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이래 되면은 요거를 묶어버리면 홍길동전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요런 식의. 그 다음에 저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9번 하나 긁고 들어갈게요. 9번이 뭐냐? 저는 이래 생각을 하죠. 조선 3대 소설가라고 하죠. 이들이 뭐 진짜 여러분들 뭐 문예창작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자, 조선 3대 소설가라고 제가 명명을 해볼게요. 자,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 연암 박지원 있죠, 그죠? 연암 박지원의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서포 김만중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월당 누구야? 여러분들 김시습이에요, 아시겠죠? 김시습이야. 자, 그런데 연암박지원이하고 김시섭 이 두 사람 있죠. 이 둘은 여러분 한문으로 소설을 썼기 때문에 수능이라든가 내신이라든가 모의고사에 나올 때 보면은 어떻게 나온다? 요즘에 현대어로 깔끔하게 풀어요. 용어가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김만중이에요. 김만중은 여러분들 늙은 노모를 위해서, 그지? 자기 엄마 있지, 그지? 엄마를 위해서 뭐 했어요, 여러분들? 사시남전기라든가 구운몽을 쓰는데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아저씨는 한글 소설을 썼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서포 김만중이 나오면은 옛날 고체, 그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다. 그래서 미리 좀 훈련을 좀 해놓는 것도 괜찮다.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뭐다? 고전 소설을 이해하는 하나의 바탕입니다. 즉 뭐야? 시대를 먼저 파악하자. 이 범주에서 못 벗어날 거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있긴 해요, 여러분들. 이 연애라 그랬을 때 연애가 여러분들 뭐야? 당시 조선사회는 여러분들 자유연애가 금지됐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운영전이라는 작품이 생각나요, 그렇죠? 자, 운영전에 보면 여러분들 저기 누구야? 안평대군이 있고 운영이가 나와 있고요, 그지? 김진사 나와 있는데 사실 운영이는 궁녀잖아요, 그죠? 궁녀가 외간 남자하고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근데 들켜버리는 이야기지. 그래서 비극적 결말을 맞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슬픈 소설이 됩니다. 액자식 구성이고요. 그래서 운영전 정도는 여러분들 좀 읽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원점. 자, 그러면은 이 춘풍전은 어디 들어가나? 자, 이게 있죠. 자, 남성중심 사회 까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평양기생 추월에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살림살이를 탕진하고 그 집에서 사원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을 찾기 위해 춘풍의 아내는 평양감서로 부임하는 김성지를 따라 비장 차림으로 남장을 한 채 평양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춘풍의 아내는 추월을 잡아들여 매를 치고 추월에게 춘풍의 돈을 물려받게 한다. 여러분들 뒤에 주석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비장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지방관리나 해외 사신을 따라다니던 관직이다. 근데 비장이 여러분들 세무관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월이를 탈탈 털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비장이 사또 전에 여짜오되 사또 앞에 가서 말하기를 춘풍과 추월을 처치한 말씀을, 그치?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처치한 말씀을 낱낱이 다 고하고 조용히 여짜오되 내일 하직하고 경성으로 가려 하오니 사또님 득택으로 추월에게 분부하여 자모지례로 5,000냥을 몰수히 수세하여 거둬들여서 춘풍에게로 보내기를 천만 바라나이다. 춘풍 내 남편에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사또 그래 하라. 그래서 사또 허락하고 이튿날 하직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상덕한 돈 수만 냥을 환전으로 붙여놓고 인하여 이후 발행할세 평양을 하직하고 경성으로, 원래 경성이 살았었죠, 그죠? 근데 남편 여러분들 평양 가서 뻘짓거리 하는 거 이거 뒤치다거리 다 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평양을 하직하고 경성으로 올라와서 환전 돈을 즉시 찾고 춘풍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평양사또 본관이 분부하되 추월을 잡아들여 돈 바치라 성화하되 10일 다 못하여 5,000냥을 다 바치니 춘풍이 돈을 싣고 경성으로 올라갈 때 이때 춘풍이 아내 문 밖에 썩 나서며 춘풍의 손을 부여잡고 어이 그리 드디어 온가?
장사의 사망이 뭔가 하면 장사에서 뭐 좀 이익 좀 봤어. 그래서 이익 좀 많이 평안히 오시니까 돈 좀 벌어 오시나요? 근데 내막을 다 알고 있었죠. 누구예요? 아내가 비장이잖아요. 그죠? 춘풍이 반기면서 그 사이에 잘 있었는가? 이 자식이 지금 이런 말할 입장은 아니거든 지금, 그지? 하고 12발이 실은 돈을 장사에서 남긴 듯이 여기저기 들여놓고 의기양양하는 거지. 사실은 아내가 다 갚아, 그지? 다시 받아준 돈인데. 자, 춘풍에게 차담상을 별나게 차려드리거늘, 오우,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준 거예요, 그죠? 하거늘 춘풍이 온 교태를 다 할 적에 기구하고 볼만하더라. 아이구야, 참 가짠트라 이거예요 지금, 그지? 그러면서 콧살도 찡그리며 입맛도 다져보고 젓가락도 휘저으며 하는 말이, 생치 다리도 덜 구워졌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꿩고기가 아직 덜 익었네, 그지? 그러면서 자반도 기름이 좋고, 이거 뭐야 지금 고등어 자반에 기름이 자글자글 끓어야 되는데, 그지? 없어. 황육조차 맛이 적더라. 야, 이 뭐야? 야, 맛대가리 없는 거 나한테 차려놨니? 하면서 여러분들 뭐야, 남편이 되게 권위적으로 지금 나대는 거예요, 그죠? 평양으로 갈까보다 했어요, 그죠? 얘가 이런 말을 입장 아니죠. 평양에서 완전 사완돼 가지고 거지 노릇 하다가 이렇게 구칠이 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 그지? 그래서 호조돈 아니었더라면 올라오지 아니했을. 내일은 호조돈을 다 바치고 평양으로 내려갈제 너도 함께 따라가서 평양 가명 소가집, 소가 작은 집이죠. 세컨. 누구예요, 여러분들? 추월이 되겠죠, 그죠? 추월의 집에 그 음식을 먹어보소. 야, 이거 완전 뭐 여러분들 큰 소리 치는, 그지? 자, 물에서 구해줬더니만, 그지? 진보다리 내놓아라,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1번 문제 한번 먼저 볼까요? 위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다. 지금 수능 특강 여러분들 문학 개념편 21쪽입니다. 자, 위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선택지 보세요. 춘풍은 추월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다시 평양으로 가고자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야, 아내를 구박하고 타박하고 협박하고, 그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온갖 교만 다할 적에, 자, 19페이지 다시 원점이에요. 자, 온갖 교만 다할 적에 춘풍 안에 춘풍을 속이려고 황혼을 기다려서 여자 의복 벗어놓고 비장 의복 다시 입는 거지. 요놈 너 남편 새끼 오늘 한번 당해봐라 나한테, 그지? 그래서 입고, 자, 흐늘거리며 들어오니 춘풍이 의아하여 놀란 거죠. 방 안에서 주저주저 하는지라 비장이 호령하되, 이때 목소리, 평양에 왔던 일을 생각하라. 네 집에 왔다 한들 그다지 그만하냐? 춘풍이 그제야 자세히 본 적 과연 평양에서 돈 받아주던 회계비장이라 깜짝 놀라면서 문 밖에 뛰어내려 문안을 여쭈오되, 회계비장하는 말이, 평양에서 맞았던 매가 얼마나 아프더냐? 춘풍이 여쭈오되, 어찌 감히 아프다 하오리까? 소인에게는 상유로소이다. 아유, 영광이지요. 한 거죠, 그죠? 자, 회계비장하는 말이, 평양에서 떠날 적에 너들어 이러기를 돈을 짓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대개 문화라 하였더니 풍문의 소식 들리기를 매일 기다리다가 아까 마침 남산 밑에 박성지 댁에 가서 술이나 처먹고 대취했어. 크게 취했어. 취하여 종일 놀다가 호련히 네가 왔단 말을 듣고 네 집에 들어왔으니 흰죽이나 쑤어달라 한 거죠. 자, 얘가 이제 갑이에요, 그죠? 아내가 비장이 됐어요 지금. 한데 춘풍이 지음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음이 지압이 아내가 되겠죠, 여기서는. 자, 아내를 아무리 찾아도, 왜,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죠, 비장이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들 있을 손가 제가 손수 죽을 수호하고, 자, 쌀을 내어, 죽살을 내어, 자, 들고 부엌으로 가거늘 비장이 호령하되, 네 지음이는 어디 가고 나에게 내외를 하느냐? 야, 네 마누라 어디 갔어? 찾아 빨리. 이 말하는 사람이 마누라죠. 자, 춘풍이 묵묵부답하고 혼잣말로 심중에 헤아려되, 어이씨, 그립던 차에 가소를 만났으니 우리 둘이 잠이나 자볼까 하였더니, 가소는 식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야, 평양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뻘짓거리 하다가 이제 드디어 집이 왔어요, 경성에, 그치? 자, 근데 어떻게 돼? 지금 오래간만에 아내와 뭐 한다, 여러분들? 운우지정이죠.
구름은 우, 비우자. 구름과 여러분들 비의 정이다. 정말야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일단 19금이니까. 자, 우리 둘이 잠이나 잘까 하여 볼까 했더니 아내는 간되었고 비장은 이처럼 호령하니 진실로 민망하기 무가내라. 막무가내네.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회계 비장이 내다보니 춘풍의 죽수는 모양이 우습고도 볼만하더라. 그제야 죽상을 드리거늘 죽이던 상을 드리거늘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 채 하다가 춘풍에게 상째로 주며 하는 말이 옛다. 그지? 네가 평양 가면 추월의 집에 사환으로 그지? 심부름꾼으로 있을 때에 다 깨진 헌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쑤어 숟가락 없이 뜰 아래 서서 되는 대로 먹던 일을 생각하여 다 먹어라. 너 그렇게 먹어 이 새끼야. 이러던 거죠. 하니 그제야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모양을 볼까요? 하면서 후룩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얼른 먹는지라. 그제야 춘풍 아내 혼잣말로 이런 이건 쓰면 안 되나? 자, 이런 거동볼짝시면 누가 아니 웃고 볼까? 하는 행실 저러하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아무튼 속이기를 더 하자니 차마 그리 무서워라. 이런 꼴을 볼짝시면 나 혼자 보기 아깝도다. 아이고 동네방네 사람들도 다 보셔야 될 텐데 그지? 자, 이런 거동 저런 거동 다 본 연후에 회계비장 의복 벗어놓고 여자 의복 다시 입고 웃으면서 하하하 이 멍청아 한 거죠. 그러니까 춘풍의 등을 밀치면서 하는 말이 안목이 그다지도 무도한가? 아이고 이 새끼 하면 사람 볼 줄도 모르니 너? 한 거죠. 춘풍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이왕의 자네인 줄 알았으나 에이 뭘 알았어 모르고 뻘짓거리 한 거죠. 그래서 이왕의 자네인 줄 알았으나 의사를 보자 하고 그리하였다라는 거죠. 너 어디까지 이런 의도를 어떤 의도로 너 나한테 이러는 거니? 난 솔직히 다 알고 있었거든. 네가 비장이 곧 나의 아내인 줄을 알긴 개뿔이 알아요.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고 그날 밤에 부부 둘이 원앙금침 펼쳐덮고 누웠으니 아주 그만 제법일세. 요거는 거기까지. 자, 그러면은 1번의 답은 했고요. 1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2번 볼까요, 여러분들? 시침이 뜨는 게 뭔지 알죠, 여러분들? 매 다리에다가 붙이는 거지? 이런 표잖아요. 그죠? 시침이 똑 떼고 뭐야? 이거 내 거. 이런 식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시침이. 자, 2번 문제. 윗거래에서는 인물들의 거짓말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윗거래 기억년 디귿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인지 다음 단어를 활용하여 각각 쓰라 그랬습니다. 기억에서 보시면은 자, 볼게요. 자, 기억해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장사에 사망 많아 평안이 오시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래, 평양 가서 돈 벌어 온다더니만 많은 이익을 보고 오셨습니까? 하고 하는 거지. 이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자, 알면서 시치미를 떼고 있는 거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춘풍의 아내가 하는 말이죠, 그죠? 자, 니언은 보세요, 여러분들. 자, 니언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니언에서 보시면은 생치 다르더 덜 구워졌으며 자완에도 기름이 적고 황육조차 맛이 없다. 평양으로 갈까 보다. 에이!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허장성세지. 허세를 부리면서 여러분들 아닌 척 하는 거죠. 그죠? 다음 디귿 보시겠습니다. 디귿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왕의 자네인 줄 알았으나 하하하. 이왕의 자네인 줄 알았으나 의사를 보자 하고 그리하였노라. 나 그냥 너 떠본 건데 모른 척 한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민망함이죠. 그죠? 민망함을 감추려고 하는 거짓부렁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당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비추어 위거를 설명한 내용이다. 아내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를 A의 문제 해결 방식을 드러내는 구절을 B에 A하고 B를 채워라 이거죠. 이 춘풍주는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당시의 배금주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왠지 배척하는 것 같지? 아니야, 여러분들. 이 배는 설날 때 하는 세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을 앞에다 두고서 아이고야 저라는 거니까 뭐야, 여러분들? 돈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야? 황금 만능주의, 그치?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배금주의적 풍조와 허위에 가득 찬 가부장적 질서. 여러분, 가부장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만 진짜 여러분들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집가짜잖아요, 그죠? 그럼 집에는 가부, 부면 여러분들 아버지.
그러면 장은 여러분들 장자, 즉 뭐야? 맏아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들 중심이란 얘기야. 가부장 중심,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여자는 존재하지 있어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지금, 그지? 자, 이게 바로 뭐야? 남성 중심 사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부장적이다. 질서의 이면을 폭로하고 있다. 특히 무능하고도 방탕한 남성으로 인해 몰락한 한 가정을 진취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아내가 대단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그지? 이 아내가 구해낸다는 내용을 통해, 그럼 가로 안에는 지혜로운, 현명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내용을 통해 여성의 능력을 부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내가 결국에는 뭐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 그러니까 여자로서 여러분들 당당하게는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워낙 여러분들 남성 중심사의 그 완고한 틀로 인해서 남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더라. 그래서 이게 B에 들어갈 말은 뭐야? 남장을 하고 여러분들 뭐다? 남자 역할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의 지배적 질서를 완전히 넘어서는 전망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근데 그렇게 본다라면 여러분들 박시전에서는 박씨가 여러분들 그죠? 청나라 애들 피와 당해서 확 하고 물리치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쪽이 더 여러분들 뭐야? 대단히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충풍전을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제 극문학이에요, 여러분들. 자, 극문학은, 자, 극이라는 것 자체가 또 참 보면, 여기 뭐야, 극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게 뭐예요, 여러분들? 요게 호랑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쓰면 이게 돼지예요, 알겠죠? 그러면 호랑이하고 돼지가 여러분들 칼을 갖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게 극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극문학은 특징이 뭐야? 이거 극. 자, 극문학. 극문학은 여러분들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대사와 뭐로 되어 있다? 지시문으로 되어 있다. 그치? 그리고 극문학 자체가 여러분들 서술자가 없어요. 물론 N이라고 내레이션이 있는 것도 있죠. 그죠? 자,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여러분 정통국에서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대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물들 간에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혼자서 짓거리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 독백이라고 하죠. 그죠? 독백이 있고, 무대 위에 배우들은 못 알아듣는 걸로 설정하고 약속하고 이런 관객들만 듣는 식으로 그걸 뭐라 그래? 방백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시문에는 뭐 있어요, 여러분들? 자, 무대 지시문이 있고, 여러분들 뭐 있어? 동작 지시문이 있죠. 자, 사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뭘까요, 여러분들? 다 소설에서 말하는 보여주기 기법이에요. 극문학은요. 그죠? 자, 그래서 극적 제시라고 했을 때, 자, 극적 제시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극적 제시는 막 극적 반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극적 제시는 전부 다 뭐다? 보여주기, 그지? 쇼잉. 그래서 간접적 제시, 보여주기 방식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극문학은 어디에다가 밑줄을 끊고 어디에다가 기호를 하더라도 시험에 충분히 낼 수 있겠죠. 물론 중요 부분에다가 더 밑줄을 긋겠지만요, 그죠?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뭐야? 보여주기 방식을 취한다, 그지? 자, 그걸 이해하시면 돼. 소설은 그거와 좀 다르죠, 그죠? 자, 소설은 뭐다? 직접적 제시도 나올 수 있고요, 간접적 제시도 나올 수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김우진의 산돼지 들어가겠습니다. 동학군으로 활약하다가 죽은 아버지를 둔 최원봉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의 친구 최주사 부부에 의해 양육됩니다. 길러져요. 최주사는 죽으면서 아내에게 딸 영순과 원봉을 혼인시키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원봉은 청년의 상무간사로서 바자회의 수익금을 유용해 청년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상태에서 이를 덮어주려는 친구 차역과 말다툼을 하게 되고 애인 정숙을 떨쳐내는 과정에서 산돼지라는 별명. 자, 산돼지가 뭐야, 여러분? 멧돼지죠, 멧돼지, 그지? 자, 산돼지라는 별명. 오, 집돼지하고는 여러분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대립적이죠. 자, 산돼지라는 별명을 얻고 몽환병을 앓는다. 그런데 최주사 댁은 영순에 대한 애정 때문에 남편의 유언을 비밀에 붙여두고 영순을 차역과 혼인시키려고 하는 거죠. 실제 얘들은 이복 형제잖아요, 지금. 그지? 자, 그래서 원봉은 영순이 친동생이 아님을 알고 있는데 반해서 영순은 원봉을 친오빠로 알고 있는 거예요. 원봉은 꿈속에서 병정에게 맞아 거꾸러지는 어머니를 본다. 최주사 때, 자, 들어와 일으켜주며, 여기 여러분들 동작지 신문이죠. 아, 불쌍히 가엾어라. 못 일어나겠니? 자, 원봉, 어머니 왜 이 모양으로 나를 내놓았소?
산돼지 한 마리 내놓으면 무슨 극락세계나 갈 줄 알았어? 얘들 갈등하네. 체주사 때 온몸이 아프니? 옆구리가 그리도 아프니? 그 무지막도한 병정놈이 널 내쳐부렸나? 차내쳐부렸나? 염라국으로 쫓아보낼 녀석 같으니 오 불쌍한 우리 그지 원봉아. 자 원봉 당신한테서 불쌍한 당신 이게 여러분들 앞에 엄마가 없을 때 당신이라고 하면은 3인칭 극존칭이겠지만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호칭을 쓴다라는 자체가 반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당신한테서 불쌍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요. 무슨 심정으로 날 내놓았단 말이에요. 대답 좀 해줘요. 해요. 체주자 때 내가 어찌하니? 내가 어찌할 수 있니? 영순이 어머니인 내가 원봉 놀라면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갔어? 우리 어머니 찾아줘. 체주자 때 내가 어떻게 하니? 영순이 어머니인 내가 원봉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어? 그것이나마 찾아줘. 체주자 때 내가 어떻게 하니? 영순의 어머니인 내가 원봉 당신은 언제까지 날 그렇게 속일 작정이요? 체주자 때 가슴을 쥐며 그 말을 내 입에서 듣고 싶거든 이 가슴에 칼로 찍어낸 뒤에 다시 물어보려구나. 원봉 그러면 영순이들은 물어보겠소. 걔는 날 사랑하니까 영순이 나와서 어린애처럼 철 모르는 얼굴을 해가지고 쳐다본다. 영순아 너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영순은 모른지 상황? 오빠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있긴 여기 계시지 않아요? 제주사 때 둘이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얘들아 이게 무슨 짓이니? 원봉 영순을 입맞춰주며 너 어머니가 저렇게 날 어린애로 취급하니까 어디 어머니 정이 들어오니? 너는 내 동생이지 내 동생. 변치 않는 내 동생. 오빠 정숙이란 연한테 긁힌 오빠 가슴은 내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이 몸이 녹아서 100번이라도 녹아서 옛날 임금님의 발에 발라드리던 몰약이 되는 것도 사양치 않고 우리 불쌍한 오빠. 자 원봉 영혼을 잊어버렸던 산돼지 눈에도 눈물이 나는구나. 체주사 때 원봉아 내 말 고지 듣고 참아라. 내 말 고지 듣고 말이야. 어미 되는 내 말을 고지 듣고 말이야. 영순 어머니 말도 고지 들어줘야 해요. 네 오빠 당신한테 아무 관계 없는 내가 원봉 그 무슨 염치 없는 말솜씨요. 체주사 때 영순아 어서 나가봐라. 너나 내 말 고지 들어다오. 혁이가 와 기다리고 있다. 혁이 아까 전에 기억나죠? 줄거리에서 원봉 영순을 안고 안 놓으면 혁이 그놈은 11살의 고름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순결한 애를 당신 딸이라면서 왜 중히 여기지 않소? 굶기지 않고 옷 안 벗기고 아들 딸 많이 낳게만 만들면 그만 될 것 같소? 이 애는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순결하고도 깨끗해요. 여름밤 하늘의 별보다도 더 귀엽고 값이 있어요. 이런 귀한 보석을 더러운 집돼지, 누가 혁을 얘기하는 거죠? 산돼지는 본인이고 원봉. 이 더러운 집돼지 발밑에다가 내던지려고 왜 자기 손 안에 든 진주를 그렇게 더럽히려고? 영순 나는 그래도 안 더러워져요 오빠. 나는 결코 안 더러워질 테예요. 오빠만 안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은 영원히 안 더러워질 테예요. 체주사 때 얘야 어서 나가보아라. 안 나갈 테니 그만둬라. 내가 불러오겠다. 에이 나간다. 영순 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는데 오빠 혁씨 부르러 갔는데 나 가보고 올 테야. 원봉 영순을 끌어안고 네 눈은 곱구나. 저기 저 하늘 보이니? 네 눈같이 곱고 맑고 티끌 한 점 없이 맑은 저 하늘이 보이니? 저 하늘같이 곱고 맑은 티끌 한 점 없이 맑은 네 눈에 저 하늘이 보이니? 이건 뭐야 갑자기? 이게 아까 전에 몽환병? 그쪽하고 연관될 것 같습니다. 영순 네 보여요. 잘 보여요. 어찌 그 하늘이 올라가 앉은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몸이 가벼워요. 붕 떠 있는 느낌. 원봉 마음이 다 편하지 않니? 하늘가까지 보이지?
넓고 넓다란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다 보이지? 그것이 하늘이다. 그리고 저기 저 밑에 누런 먼지가 가득 쌓인 세계가 보이지 않니? 내 오빠 보여요. 아이고 갑갑하고 더러운 세계. 아, 저런 속에서 어떻게 사나? 너도 그 속에서, 원봉이 뭐라 그래? 너도 그 속에서 살아있다. 죽냐? 영순, 아참 보이는군요. 저런 비행기 모양으로 날다가 뚝 떨어지네. 아이고 불쌍해. 어머니도 저 속에 있어요? 혁씨도 저 속에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은 생각해서는 못 쓴다니까. 아 오빠 괴로워. 아 오빠 나하고 저리로 올라가요. 아 괴로워. 여기는 다 올라가지 않고 중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건 아니에요. 구만리장천 저 위에까지 같이 올라가요. 내 손 잡아줘요. 내가 끌어올릴 테니. 원봉, 내 몸이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연약한 네가 날 끄집어 올리니? 산돼지는 땅 위에서밖에 못 큰단다. 그래도 내 힘껏 끌어볼 테야. 자, 날 놓지 말아요. 이 팔을 꼭 붙들어요. 이 팔을. 아 오빠 협 들어와서 한참 동안 보고 섰다가 그만 달려들어 영순을 끄집어낸다. 세상에 말세가 되니까 별별 고약한 짓이 다 생기는군. 영순씨, 저건 당신 오라버니가 아니요. 아, 그 눈을 해가지고도 안 보여? 원봉, 왔구나. 너무 일찍 온 게 잘 되었다. 영순, 혁이 가슴에 안기며 아 선생님. 자, 둘이 안고 나간다. 원봉, 데려가거라 그래. 산돼지한테 맡겼다가는 산돼지 뱃속밖에 못 채워준다. 제주사 댁 들어오면 내 말 고지 안 듣더니 그거 봐라. 그래도 너를 갓난애 때부터 기르던 애미가 아니니? 내가 말이야 친엄마는 아니지만. 원봉, 어머니 흉계는 나도 이제 넉넉히 알았어. 그만두시 하고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주사 마지막으로 내 말을 고지 들어야 한다. 네 어미는 너를 낳고 하룻밤을 못 새고 죽어버렸다. 그때부터 영순이 아버지 인정에 끌려서 너를 길러온 애미가 아니냐. 내가 그래도 너 키우느라 나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얘기하는 거죠. 자, 좀 길게 읽었습니다. 아, 힘드네요. 1번 위거래 인물에 대한 이해다. 적절한 것만 골라라. 기억 보세요 여러분들. 원봉은 혁을 집돼지로 지칭하며 적개심을 보이고 있죠. 그죠? 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산돼지가 되고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놈은 연한 살의 고름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적대적 감정이 있고요. 자, 답만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뒷것 보세요 여러분들. 영수는 사랑에 실패한 원봉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꼈고요. 그 다친 상처를 여러분들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오빠, 정숙이란 년한테 끓긴 오빠 가슴은 내가 꼭 낫게 해드릴 테예요 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가를 고려하여 기억년 디귿의 반복을 이해한 내용이다. 기억년 디귿의 반복, 여러분들 뭐예요? 이거죠 여러분들. 영순이 어머니인 내가, 영순이 어머니인 내가, 영순이 어머니인 내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 본인이 아프게 낳은 친자식인 영순이죠. 그죠?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사실 3번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잘못된 거 뭐야? 자신이 친모가 아니라는 거는 그래 알아. 그치?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뭐야? 비밀을 알아낸 원봉을 질책하는 거야? 아니지. 원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주사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고 있었어요. 그죠? 3번이 될 수 없죠. 5번 보세요. 자신의 언덕을 충분히 존중해 주지 않는 데 대한 서운함이지. 내가 비록 친엄마는 아니지만 너를 걷어서 그지 키워줬는데 너 나한테 이러면 되니? 더군다나 당신이라는 호칭까지 쓰네. 이런 싸가지. 이래 되는 거죠.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문제. A의 극적 상황이다. 극적 기능이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있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몽상적 장면이잖아요. 그죠? 하늘 얘기하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 A를 한번 보세요. 1번 선지. 몽상적인 장면, 판타스틱한 몽상적인 장면을 통해 대상에 대한 주인공의 환멸을 보여준다. 세상에 대한 주인공의 환멸.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너 보이지? 저 봐라. 아이고야 어디니? 저 밑에 누런 먼지가 가득히 쌓인 세계가 보이지 않니? 영순아? 네 보여요. 아이고 갑갑하고 더러운 세계. 눈을 가리면 저런 속에서 어떻게 사나? 야 근데 너도 그 속에 살아 있어 임마.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현실 세계에 대한 거부감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자, 그 다음 거. 자, 이번엔 교술문학이에요, 여러분들. 자, 문학의 장르는 뭐니, 여러분들? 서정 장르 있고, 서사 장르 있고, 극 장르 있고, 그 다음에 교술 장르가 있지, 그치? 자, 교술이 뭐야? 가르칠 교자죠. 교훈적인 내용이야. 이게 바로 수필이잖아요, 그죠? 자, 수필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필은 작가가 있을 거예요. 이 작가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작가예요, 여러분들. 자, 이 작가가 여러분들 바라보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대상이라는 게 보통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 수업에 보니까 대상은 세 개로 나눠지더라. 그 세 개가 뭐냐? 첫 번째가 좀 좁나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작가가 있고요. 작가가 있으면은 작가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치에 대한 얘기, 자, 경험에 대한 얘기, 생활에 여러분들 어떤 에피소드, 그러니까 작은 경험이라고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경험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자연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문화재나, 그지? 아니면은 뭐다, 여러분들 뭐 예술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 대상이 여러분들 어떤 사회적 현실이나 시대적 현실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야? 수필은 대상을 바라보는 뭐다, 여러분들? 제가 수업 중에도 얘기 많이 했었죠. 전부 다 여러분들 관점하고 태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작가가 쓰는 문체상의 특징, 즉 뭐야? 표현상의 특징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점과 태도가 파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뭐다? 주제 파악까지 여러분들 가야 되겠죠. 자, 그럼 대체로 경험에 대한 얘기하면은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반성과 어떤 뭐 자잘한 이야기들을 통한 어떤 감동과 새로운 인식과 그 다음 뭐 깨달음과 이런 위주로 갈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연물과 문화재, 예술품, 기타 등등의 끝들이면 대체로 여러분들보다 예찬적 성격이 돼요, 아시겠죠? 태도예요. 제일 중요한 게 태도예요. 그 다음에 사회나 시대적 관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판적 태도를 견지할 거예요, 그죠? 자, 이래 됐을 때 여러분들 뭐야? 경험과 이쪽 자연물이나 문화재 이쪽 가면 여기 여러분들 가벼운 이야기들, 이게 뭐야, 여러분들 미셀러니, 바로 뭐야? 경수필에 해당하고, 사회나 시대를 비판하는 것들은 좀 무거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수필, 에세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신용복이시네요. 신용복 교수, 그지? 돌아가셨는데요. 그 처음처럼이라는 교육상 좋지는 않은데 처음처럼이라는 그 글씨 있죠, 붓글씨, 그죠? 그 폰트가 바로 여러분들 신용복 선생님이 쓰신 서예체예요, 아시겠죠?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보는 작품입니다. 자,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 속에서 소강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한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들어는 500년의 풍상, 서리바람 바람소리에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마다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 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었습니다. 놀라움이죠.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 한번 그 자리에 있으면 그제 잘하는 것, 평생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고 경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이다가 바로 누구니, 여러분들? 신용복 교수이자 작가가 되겠죠, 그죠? 자, 나에게 소강리의 솔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한 조선 전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강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자,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채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참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 있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자, 비판적 성격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 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밑줄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강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산판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트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옛날에 나무 한 그루 이렇게 벨 때는요, 그치?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뭐야? 자,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치기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자, 긍정적 시각 있죠?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물러가라 하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간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한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솔바람뿐만이 아니라 솔빛, 소량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의 상징으로 이제 높은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송에 여러분 울진에 가면 여러분들 그지 금강송 있습니다. 금강송에 자 고든 둥치에서뿐만 아니라 암석지에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고든 지조를 읽어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갖고 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에 자동차 속에 앉아 있을 당신을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활엽수의 침습 들어오는 거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경쟁하는 그 나무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는 마치 구중을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솔방울 한 개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생각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합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요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글쓴이의 태도를 중심 봐봐요. 표현과 글쓴이의 태도. 자, 뭐랬어요, 여러분들? 표현과 글쓴이의 태도. 이게 여러분들 수필을 푸는 최고의 여러분들, 그지?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수필에서 내는 거는 물어보는 것은 항상 이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1문단 가로 안에 뭐 넣을까요, 여러분들? 좁은 면적만을 차지한 채 긴 세월을 버텨온 소나무들을 엄한 스승, 그지? 엄한 스승에 비유했다. 자, 2번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을 보면서 가졌던 생각을 고쳐먹으면서 소나무 그 자체를 소나무가 살아온 뭐다? 세월로 치환하여 소나무를 잘라내는 일의 폭력성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문단 자, 소나무를 잘라내는 일, 이거는 뭐 넣을 거 없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문단 보세요. 소나무가 혈육과 기둥, 그지?
혈육과 기둥 이쪽에 비유하면서 자연과 공존을 도모하는 지혜와 거기에서 정신적 상징을 읽어내는 안목을 예찬했다. 5문단. 5번째, 경쟁수들의 침습에 희생되고 있는 남산 소나무의 생태에 빗대어 인간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한 경쟁의 비정함을 비판했다. 6번째 문단, 소나무로부터 질책을 들은 듯한 느낌을 받은 자신의 모습을 뭐다 여러분들? 아이가 꾸중을 듣는 것에 빗대면서 솔방울의 생명력을 예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위글의 당신과 관련한 표현상의 표현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 골라라. 기억 보실까요? 당신의 견해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한 적 없습니다. 2번 니은. 일단 기억은 빼야 되겠죠. 이 글의 독자들이 당신의 입장에서 글쓴이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효과다. 일종의 뭐 서간 형식, 편지 형식, 그죠? 그러면 니은답 되겠죠. 디귿 보세요, 여러분들. 당신의 말을 군데군데 인용하면서 글쓴이 자신의 견해를 내세움으로써 서술의 입체성을 강화한다. 그죠? 글의 탄력성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돼서 니은하고 디귿 되겠습니다. 왜 리얼은 안 되냐? 높임 표현의 종교로 의미와 연합하여 글쓴이가 수신자인 당신의 견해에 대해 가지는 거리감이 있어 거리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과 리얼 빼고 니언하고 디귿이 되는 2번이 답입니다. 자, 3번. 다음은 기억에서 니언에 이르는 사유의 과정을 추적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라. 기억에 소나무 숲에 오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한 까닭을 알 것 같다. 그 다음 밑으로 화살표. 그 이유는 아마 소나무가 뭐다? 가로 안에 답은 오랜 풍상을 겪어 오면서 위엄과 품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래 화살표 사유의 과정. 그런데 남산 소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 생태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또 사유의 과정 생각해보니 척박한 환경에서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에 희생당하는 소나무를 닮은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유추죠, 그죠? 유추 뭐예요? 유비추리 줄여서 유추. 그러니까 유추는 여러분들 비례식과 같은 거죠. 2대4는 4대 x, 2대4와 4대 x가 같지는 않지만 같다라는 가정하에 결과가 도출되듯이 자연의 현상을 우리 인간의 삶과 빗대어서 일종의 여러분들 비유법이기도 하지만 논리로 봤을 때 뭐 있습니까? 연역추리, 추리, 그죠? 연역추리가 있고 귀납추리가 있고 유비추리가 있거든요. 엄밀하게 100% 논리적인 거는 연역추리죠. 그죠? 대전제, 소전제 결론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근데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긴 하지만 사실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론조차도 대전제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완벽한 오류가 없는 완벽한 논리가 바로 뭐다? 추론이 연역이다. 그 다음에 유비추리는 사실 여러분들 빗대는 거니까요. 그죠? 뭐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마라톤은 아닐 텐데 근데 인생의 긴 속성과 그죠? 스포츠 중에서 오래 달리는 속성. 그래서 여러분들 길게 꾸준하게 가자라는 거지. 결론에 도달하는 거. 그걸 여러분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죠. 그죠? 그걸 바로 유비추리. 그래서 문학 작품은 특히 수필에서나 이런 봤을 때 특히 수필에서는 여러분들 어디죠? 고려시대 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고전 수필 아니면 현대 수필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대체로 여러분들 구체적 진술에서 일반적 진술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론과 주제에 도달한다, 어떤 새로운 깨달음과 인식에 도달한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 사유의 과정. 그렇다면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은 소나무를 닮은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해가지고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7강이죠. 수능 특강 문학에서의 개념편 30쪽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이라는 파트예요. 자, 보겠습니다. 김현성의 눈물이라는 현대시예요. 자, 때로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이 작품이 사실 저는 이 작품이 쓰여진 배경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자, 실제 여러분들 김현성의 자식이 죽어가지고 쓴 시이긴 해요. 김현성은 크리스찬이기도 하고요. 그럼 보세요. 때로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래요. 여러분들 옥토는 기름진 밭이잖아요. 그죠? 기름진 땅. 그러면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래.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와우 이런 완벽한 퍼펙트한 것이 있을까?
보통 여러분들 구슬이나 뭐라고 하더라도 그죠?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흠은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 뭘로 이해를 하시는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되는 거야? 김현성의 뭐다? 여러분들 이렇게 눈물 떨어지는 걸 거예요. 그죠? 자, 김현성의 눈물입니다. 자식이 죽어서 쓴 사별의 아픔을 노래한 건데 아픔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자,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이래. 그러면 이것뿐이라는 것이 뭐냐? 더욱 값진 것이라 드리라 하올지. 드리고 싶은 거에 누구에게? 저 절대자에게, 그지? 하나님에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드린다라면 나의 가장 나종지는 것도 오직 이것밖에 없대요. 근데 이 시의 제목이 뭐야? 눈물이지, 그지? 눈물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눈물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뭐야?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오히려 눈물이 나의 전체를 뜻한다. 이것을 나는 내어드리겠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자,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 시든다. 즉 여러분들 뭐야? 영원할 수 없는 것들. 그건 뭐야,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시는 진짜 종교를 떠나서, 근데 본인이 이제 크리스찬이긴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에게 자식을 내어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행복했어. 아름다운 나무에 꽃이었었어. 그지? 그 꽃이 누구야? 내 자식이야. 그게 바로 뭐야? 나는 자식을 보니까 마지막 연애 보면 웃음을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자식을 보니 행복한 거야. 그 행복을 주긴 했지만 시들어버렸어. 이 시든 게 바로 여러분들 뭐다? 자식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죠?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했대. 근데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자, 나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됐어. 열매라는 거 뭐야? 결실, 결과, 결과물을 얻었다.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 이서 당신이 누구로 볼 수 있어? 절대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일시적인 행복과 기쁨을 나에게 안겨주었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러나 여러분들 시들어버렸어. 그리고 나는 눈물이 나는 거야.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대. 새로이 나의 눈물. 그래서 눈물이 바로 뭐야 여러분들? 나에게 인생의 어떤 새로운 깨달음의 눈물을 주셨다 이거지. 그치? 그 눈물을 나는 당신에게 드리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1번 문제 오세요. 다음은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A, 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라. 역설의 효과 중 하나는 간섭적 인식을 낯설게 하는 데 있다. 역설에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모순처럼 표현 수준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모순 형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작은 거인.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는데 왜 행복해?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명시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뭐야? 그냥 눈에 보인다. 아까 전에 명령과도 관화도 있었지만 밝은 명자에 보일 실자로 써서 눈에 보이는 것 자체. 그치? 그래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시인 혹은 화자의 인식 수준에서 함축되어 있는 역설도 있다. 눈물에는 눈물보다 웃음을 선호하는 우리의 관습적 인식과는 달리 웃음보다 눈물의 가치를 더 숭상하는 역설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윗글의 시어에 대한 이해다.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추측해라. 더러는 1년 1행에 더러는 문맥상 항상 혹은 늘이라는 말과 대립적 이미지를 가진다. 따라서 1년에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한결같이 지닌 채 일상을 영위하기는 어렵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꾸준하게 한결같이. 따라서 이 시에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고백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자, 지어주시다. 자, 지어주시다는 시제가 없는 표현으로 그 행위 시제,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시점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있는 일인지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제가 없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행위가 과거에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도 뭐다 여러분들 늘 꾸준하게 변치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불변적이다 아니면 항구적이다. 그지? 그래서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시는 나에게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위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눈물은 시인이 나오네요. 그죠? 시인이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 쓴 시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인은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써 달래려고 그러한 심정으로 썼다. 인간이 신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서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일 것이다. 라고 고백한 바 있다.
이 시는 절대자의 권능과 섭리에 대한 신심으로, 신심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아들을 잃은 고통을 승화가 여러분들 뭐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그래, 자식이 죽은 슬픔, 비애, 애상, 그 차원을 넘어서는 또 다른 깨달음으로서의 눈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눈물을 나는 신에게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축되어 있는 작품인 셈이다. 그러면 여기서 3번 선지 보세요. 눈물을 가장 나종지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의 부름을 받아 죽는 순간까지 시인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즉 뭐야 여러분들, 결국 내가 처음에 자식이 왔을 때 여러분들 웃음과 그제 좋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자식을 누가 하나님이 데려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사랑하면 데려갔겠다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일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깨달음을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내 자식을 데려갔다라는 인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내가 가장 나중지닌 것은 결국 눈물인데, 이 눈물은 여러분들 뭐다? 여러분들 깨달음이죠. 삶에 대한 깨달음, 어쩌면 여러분들 그지? 인생의 어떤 진리라든가 이런 깨달음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죠? 답은 3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33쪽 수능특강 문학편 개념편에서 8강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심청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김성희의 배꼽을 위한 연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갈래복합이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작품을 딱 보니까 안일이 들어갔어요. 중몰이, 안일이, 자진몰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판소리죠. 판소리, 이게 소설이 아니라. 그럼 만약에 이게 심청간인데요, 그죠? 심청간인데 판소리가 소설이면 심청전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심청. 자, 유교적 가치관 효와 결부되어 있죠. 안일해 보세요. 이렇듯 한시 크다 예부상서를 또다시 부르시더니, 니 여봐라, 오늘도 거주 성명을 명백히 기록하여 차차 호송하되 불러들이되 만일 도화동 신맹인 계시거든 별궁으로 모셔들어라. 거주 성명 이름 그지 어디야? 사는 곳과 이름이 뭐냐 이거지. 봉사를 차례를 점거한다. 차례로 점거 여러분들 출석 체크해 아시겠죠? 자, 점고에 내려올 적에 제일 말석의 쭉 끝자리에 앉은 봉사한테 당도하여, 여보시오, 당신 성명이 무엇이요? 아, 예, 내 성명은 심학규요. 신명인 계신다 하더니만 어서 별궁으로 들어갑시다. 아니, 어쩌려고 이러시오? 위에서 상을 내리실지 벌을 내리실 줄은 모르나 신명인을 모셔오라 하셨으니 어서 별궁으로 들어갑시다. 내가 공연한 잔치에 왔지.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데 이 잔치를 배설키는 나를,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은 나를 잡을 양으로 배설하는 것이로구나. 아, 내 살아서 못하리. 내 지핑이나 좀 잡으시오. 별궁에 들어가더니 신명이 내려가였소. 심항호 부친을 살펴보니 백수풍신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한 게 부친 얼굴이 은은하나 신봉사가 딸을 보내놓고 3년 동안 어찌 울었던지 눈가시 희어지고 또한 피골이 상접이다. 아이고, 말라 비틀어진 거죠. 산호주렴이 가리워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쫙 그지 약간 불투명식으로 보일락말락 그지. 그래서 산호주렴이 가리어 자세히 보이지 아니하니 심황후 또다시 분부하시되, 네 여봐라,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나 물어보아라. 혹시 아내나 자식이 있는지 물어봐라 했던 거죠.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라마는 중몰이. 자, 이제부터 창으로 가는 겁니다. 자, 뭐 제가 노래하기는 좀 그렇고, 예, 소맹, 소자, 소인, 소맹, 그지? 소맹이 아래리다. 예, 소맹이 아래리다. 소맹이 사옵기는 황주,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황주 도화동이 토고이었고 성명은 심씨의 학규입니다. 심학규. 을축년 3월 달에 산후 탈로 아기 낳다가 상처 아내를 잃었고요.
어미 이런 딸 자식을 강보 보자기에 싸가지고 안고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동양젖을 얻어먹여 겨우겨우 길러낼째 효성이 출천하여 효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죠. 출천하여 애비 눈을 띄운다고 15세 때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로 그죠? 인신공양이죠. 제수로 죽은 지가 3년이여 눈도 뜨지를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었으니 자식 팔아먹은 놈을 살려주었을 때 있어. 당장에 목숨을 끊어주어 나 죽여주세요. 자, 아니리 이때에 심황후가 이 말을 다 듣고 있을 이치가 있으려마는 소리를 하니 일이 늦게 되었겠다. 잦은물이 심황후 기가 막혀 산호 주렴을 걷어버리고 벗은 발로 우르르르르르르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라. 아니 누가 날 다려 아버지요. 예? 나도 그 아버지라니. 이 말이 웬 말이여. 무남동녀 외딸 두고 자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지금부터 해서 3년 지금에 3년이나 되었는데 누가 날 들어 아버지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불효여식 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저를 급히 보옵소서.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예? 아니 심청이라니 청이라니 이게 웬 말이여. 에? 이게 웬 말이여. 내가 지금 죽어 수궁에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었느냐. 죽고 없는 내 딸 청이 이곳이 어디라고 살아오더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내 딸 좀 보자.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답답하여라. 어디 내 딸 좀 보자. 신봉사가 두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만은 부처님의 도술로 눈을 번쩍 떴구나. 이래가죠. 자, 그럼 요거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자 1번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저 심청가죠. 심청가에 해당하는 게 1번 문제네요. 다음은 가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가에서 찾아 간략하게 쓰라. 판소리 서사와 그 후시인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설화에서보다 더 다양한 서사적 장치가 활용된다. 부녀가 3년 만에 상봉하는 위의 장면에서 심황후가 아버지의 정체를 바로 확인하지는 않는다. 대신 심황후의 요청에 따라서 뭐뭐하는 대목을 삽입하여 쌍방간의 정체 확인을 지연시킴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서사적 긴장감보다 여러분들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죠? 이렇게 긴장감을 느끼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들? 신봉사가 자신의 가로 안에 들어갈 답은 뭐야? 신봉사가 자신의 주소, 즉 거주지, 이 주소와 처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대목을 삽입함으로써 쌍방간의 정체 확인. 옛날 1980년대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 이산가족 찾기 있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뭐 서울에서 뭐 LA가 됐건 부산이 됐건 그래 하면서 너 어디 살았었지? 너 어디 흉터 있었지? 그래 형은 뭐 어떻지? 이런 것들 그지? 서로의 정보가. 근데 보는 여러분들 시청자 입장에서 맞나 하면서 그 확인의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서사적 긴장감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그죠?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 픽션은 아니었고요. 그죠? 자, 이건 소설이죠. 자, 2번 문제를 먼저 2번하고 3번 문제를 풀자니 일단 나에 대한 시를 먼저 해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성희의 배꼽을 위한 연가 5번이라는 시예요.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심청이하고 여러분들 행보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좀 냉정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당신은 일단 여러분들 뭐죠? 있는 데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뭐야? 2인칭 대명사죠. 그러나 여기서 당신은 뭐예요? 3인칭 극존칭에 해당하죠. 그래서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걔 미래시제 선어말음이지만 여기서는 화자의 의지죠. 그죠? 자,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 꼬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서리법이죠.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되지 않겠죠?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체적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물론 자식과 부모 사이가 여러분들 조선시대에야 여러분들 어떻게 돼? 서로 얽히고 설킨 여러분들 혈육의 관계이긴 한데,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 효 이런 거와 연관이 되는 거지만, 이 현대시는 뭡니까? 그 대신 점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는 어머니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나는 나의 주체적 삶을 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이죠.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나는 나대로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나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배꼽의 상징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추론하고자 할 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나에서 찾아라. 시인은 배꼽을 위한 연가 1에서 우리는 배꼽 위에서 평등하다라고 했다. 배꼽은 기본적으로 어머니와 자식 간의 혈육관계를 상징하죠. 여러분들 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시인의 이 말에서 배꼽은 모든 관계의 평등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삶을 삐리리에 빗댄 나의 표현에서 어머니와 자식도 결국에는 따로따로 스스로 각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이 엿보인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죠? 외국어가 되겠죠. 그죠? 자, 2번 넘어갑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가와 보기를 바탕으로 나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인 김승희는 어느 글에서 다음과 같이 시에 대한 생각을 밝혔어요. 시가 반성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시는 무엇이고 왜 나는 시를 쓸까?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다친 무릎이 고통스럽게 아파서 나는 시를 쓴다. 시의 언어는 지배적 힘들과 반성적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싱싱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그의 문학관은 가의 심청과 같이 지배 이데올로기, 이서 말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삼강오륜, 충효열이죠. 그 중에 효죠. 자, 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충실히 복무하는 신화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거리와 새로운 삶의 질서에 대한 희구, 갈망하다, 바라다, 그지? 그래서 희구로 나타나곤 한다. 일단 노골적으로 답은 5번인데,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는 당위죠. 당위, 마땅당자의 할리자,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그래서 당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도술로 눈을 번쩍 뜨게 해주는 초월적 인물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 결과다 그랬는데, 초월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눈을 번쩍 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 도술로 눈을 번쩍 뜨게 해줬다?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김승희가 요구하는 건 뭐죠? 지배 이데올로기에 충실히 복무하는 것과 거리를 두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딸 팔아가지고 인신공양해가지고 눈을 뜬다. 저기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에 결국 자식의 희생으로 인해서 부모가 눈을 뜬다. 이건 여러분들 서로 의존하는 삶이겠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의존적 삶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라고 말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 볼래요?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황후가 된 심청의 내력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 오케이. 누의 고치를 버리고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냐고 묻는 것은 동양젖을 얻어먹여 기른 부모에게 보온하기 위해서, 결초 보온하기 위한 심청의 희생에 대한 반성적 관계를 추구한다. 뭐가 죄가 됩니까? 그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끈끈한 애정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개체로서의 독립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3번 점자책을 사들이고 이를 읽는 법을 가르쳐 주는 정도의 자식의 역할을 한정한 것은 딸이 효성이 출천하다고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대해 반성적 관계 내지는 여러분들 거리두기가 되겠죠. 그죠? 4번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다고 선언한 것은 희생이 강요되지 않는 삶에 대한 희구를 바탕으로 인당수로 표상되는 딸의 일방적 희생을 다친 무릎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죠? 자, 일단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수능 특강 자 문학 개념편에서 37조 9강 작품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갖고 온 작품은 시조 3편이 되겠습니다. 자, 가는 원천석 나는 길제 3번 정도전인데 원천석하고 길제는 여러분들 고려의 유신이고요. 그 다음에 정도전은 여러분들 이성계와 함께 뭐예요? 개국공신이죠. 조선 건국 세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진개혁파라고 볼 수 있겠죠. 입장 차이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석해 들어가겠습니다. 흥망이 유수하니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하다라는 건 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수는 여러분 운수예요. 그죠? 흥하고 망하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는 운에 달려 있으니 많을 때도 추초로다. 이 많을 때는 고려 궁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많을 때가 뭐다? 가을날의 불처럼 시들어 버렸구나. 500년 왕업이 고려의 500년 왕조가 목동의 피리 적자죠. 목동의 피리 소리에 붙여 날아가더라 이제. 끝. 자, 이런 식으로 석양에 지나는 계기. 석양 여러분들 해가 떨어지는 거지. 그럼 하강 이미지지. 해가 떨어지면 어두워지겠지. 그러면 소멸 이미지죠. 하강과 소멸 이미지는 뭐다?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 고려 멸망의 기운과 상응하거나 조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객이라고 했는데 객은 여러분들 꼭 손님이라고 해석되기보다는 여러분들 시적 화자의 대리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객이 눈물겨워한다라는 거 사실 원천석 본인 자신이 되겠죠. 그죠? 자, 다작품 보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두죠. 그럼 500년 도읍지 여러분들 어딥니까? 개경, 개성, 만월대가 되겠지. 필마는 여러분들 한 마리 말을 타고 초라하게 돌아드는 거죠. 저 말 위에서 바라보니까 어때? 산천은 의구한데 옛날과 똑같다라는 거죠. 변함이 없는데 항구성 내지는 불변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죠. 여러분들 고려를 지키는 유신과 충신들이 가고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신하들은 여러분들 죽임을 당했거나 또 그나마 여러분들 있는 신하들은 또 어느 쪽으로 붙었겠습니까? 급진개혁파 세력 이성계라든가 정도전 세력 쪽으로 붙었겠죠. 자, 그러면서 감탄사 태평년을 고려의 여러분들 태평성대는 꿈이란 게 아니라 꿈이라는 건 깨고 나면 뿅 없어지는 거지 고려의 500년도 그렇게 허무하게 가고 없더라 라는 맥수지탄에 대한 탄식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작품 보세요. 입장 차이가 확연합니다. 선인교 날인물이 선인교 여러분들 보세요. 뭐라 돼 있어요? 선지에 주석에 보시면 개성의 자하동에 있는 다리 이름이다. 자, 자하동 개성 송악산 기설에 있는 고을 이름이다. 그러면 선인교에서 흘러내린 물이 자하동으로 흘러들어서 슉 하고 빠져가는 거지. 물이 흘러 빠지듯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니 고려 500년도 그렇게 500년 흘러갔지만 결국 또 흘러서 가버리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반천년 왕업이 반천년이나 500년이나 고려 500년 왕업이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허무하네 어쩔 것이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을 이렇게 되겠죠.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서 말이요. 나라의 고국이라는 건 어디니 여러분들 고려를 뜻하겠죠. 고려에 흥하고 망하는 것을 물어서 못하겠어. 언급할 가치 없다. 나는 대세는 바로 어디다? 조선이다 라는 거죠. 자, 자연현상에 여러분을 빗대어 가지고 결국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1번 문제 보세요. 추초하고 목적이 있습니다. 가을날의 풀과 목동의 피리소리죠. 그러면은 자, 가을날에 시들어버린 추초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은 목동의 여러분들 목적은 목동의 여러분들 피리소리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 피리소리 여러분들 그럼 요거 어떻게 돼? 가을날에 풀 시들어버렸어. 고려 멸망. 목동의 피리소리에 고려 500년이 휘웅 날아가 버려. 그래서 나란히 병자 병치시켰다고 하자. 그지? 자, 병치를 시켰어. 그러면 여러분들 뜻은 여러분들 가을날에 시들은 풀이지? 가을날에 시든 풀이고 그거는 여러분들 시각적 심상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목동의 피리소리는 여러분들 청각적 심상을 주를 이루고 있죠. 그죠? 자, 시각과 청각이야. 그래봤자 둘 다 형상화하는 건 여러분들 고려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는 분위기는 바로 퇴락한 옛 궁궐터의 쓸쓸하거나 애상적 분위기를 강조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효과는 여러분들
몰락한 고려 왕조를 구체적 이미지, 바로 뭐다 여러분들? 시각적 형상화, 청각적 형상화로 보여주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1번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저버하고 아이아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감탄사죠.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보기 보겠습니다. 시조의 종장은 대체로 초장과 중장에서 전개된 시상을 전환하면서도 화자의 정서를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초장과 중장은, 자, 그러면서 특히 이는 어저버 아이아로 시작되는 종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나에서 어저버는 종장에 담긴 어떨까요 여러분들? 고려 멸망에 대한 어떤 삶의 드덥음이나 허무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감이라고 넣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무상감이라는 정서를 예고하는 감탄사로 다해서 아이아는 화자의 말을 듣는 가상의 청자라고 넣으면 되겠죠. 이 청자를 드러내는 표지로서 초장과 중장에 제시된 경험적 사실이 지닌 의미와 함께 화자의 정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실 초장과 중장이 선경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장이 여러분들 후정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시조는 사실은 가와나에서, 그러니까 초장과 중장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죠? 어쩔 수 없이 선택할 때는 여러분 종장이라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종장에 여러분들 시적 화자의 정서나 주제나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들어갈 말은 여러분들보다 A에는 여러분들 무상감 정도, B에는 청자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다를 비교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이 건국된 후 고려 왕조의 도읍지 개경을 배경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감회를 드러내는 일군의 회고한다. 과거를 돌아보는 이들 작품은 주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은 지식인들이 고려 왕조의 흥망성쇠를 표상하는 도읍지의 어떤 장소나 사물을 보고 느끼는 여러 정서를 드러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죠. 도읍지의 어떤 장소, 사물까지 보고까지가 뭐야 여러분들? 어떤 사실적인, 그지? 어떤 풍경들이 되겠고, 느껴지는 여러 정서는 여러분들 시적화자의 정서지, 이 정서를 드러낸다. 어떤 주관적 정서가 되겠죠. 그죠? 자, 가나다에는 이와 같은 회고가로서의 보편적 특징도 나타나지만 조선 건국의 정당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가와 나는 유사하고요. 다는 아주 상반적이죠. 그래서 관점 차이에 따라 정서의 차이가 드러난다. 고려의 유신임을 자처한 지식인의 작품인 가와 나와는 달리 조선의 개국공신이기도 한 지식인의 작품인 정도전의 다에는 왕조의 흥망도 일종의 섭리, 즉 뭐야? 흐르는 물처럼 흘러 빠지는 것이 이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야? 고려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대세는 조선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섭리라는 인식이 녹아있다.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가에 많을 때 고려의 여러분들 궁궐이죠. 나의 포괄적으로 말한 고려 500년 도읍지, 이것을 표상하는 구체적인 장소로 선택된 거다. 맞는 말이죠. 2번 선지 가겠습니다. 가의 눈물이 고려의 몰락에 대한 한탄이라면 다의 무르무사마리오는 고려의 몰락이 섭리라는 인식,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 흘러 빠진다. 3번 선지 보세요. 나의 의구한 자연 산천이란 말은 뭐야 여러분들? 말을 타고 돌아보니까 고려 500년은 여전히 여러분들 산천은 그대로네. 요까지는 뭐야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사실 그 자체죠. 여기다 대고서 부정적 관점, 조선 건국에 대한 부정적 관점 없어요. 그죠? 일단 여기서 글러줘야 됩니다. 답은 3번인데 다의 자동에 흘러던 물에는 긍정적 관점이다. 이건 여러분들 대상을 잘 알아야 되겠죠. 조선 건국에 대한 여러분들 긍정적 관점이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다작품은 정도전이 썼으니까. 그런데 자동에 흘러던 물이 여러분들 선인교 나른 물이 자동으로 흘러 빠진다라는 것은 조선 건국에 대한 어떤 긍정과 부정이라기보다는 고려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섭리에 대한 얘기고, 어쩌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연의 이치 아니냐. 그냥 여러분들 뭐야? 물 흐르듯이 받아들여라 라는 입장인 거지.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는 거는 결국 뭐야 여러분들? 마지막에 고국흥망을 물어서 무엇하겠느냐 라는 마지막 종장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선지.
가와 나는 500년, 다는 반천년. 어차피 500년이라는 시간은 고려 왕조의 융성과 쇠망의 역사를 뜻한다. 맥수지탄. 그러나 여러분들 다는 여러분들 맥수지탄까지는 아니죠. 여러분들 지탄 시리즈 알죠, 여러분들? 풍수지탄이면 여러분들 불효에 대한 후회, 아픔, 슬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맥수지탄은 여러분들 뭐예요? 나라 멸망에 대한 슬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만시지탄이라는 게 있죠. 만시지탄이라는 것은 뭐야? 지금 이 시점에서 공부 열심히 하지 않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가을 추워지고 나면은 늦죠. 때는 늦었죠. 때늦음에 대한 후회, 만시지탄 이렇게 있습니다. 자, 5번 선지입니다. 가의 석양. 나의 꿈이련가 하노라 다의 물소리뿐이로다. 에는 옛도 업체에 대한 무상감. 무상감 뭐예요, 여러분들? 허무한 거예요, 그죠? 덧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무상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문학에서의 개념편을 끝냈습니다. 자, 또 이렇게 저 혼자서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궁금했던 것을 제가 친절하게 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은 현강에서 만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더욱더 친절하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업을 여러분 놓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집에서 게을리 굴지 마시고요, 만시탄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진정되면 여러분들하고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